안녕하세요. 자미원 한의원의 원장 허정원입니다. 오늘은 자녀분의 불면증, 소아 청소년의 불면증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자녀분들의 불면증은 부모된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창 공부를 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창 성장을 하는 시기인데 잠을 못 잔다라고 하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요.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냥 며칠 이러다가 말겠지. 그리고 단순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거나 낮에 신경 쓰는 일이 걱정스러운 일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많이 놀랐던 일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화로 말로 그 마음을 좀 풀어주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곧 괜찮아질 거야 라고 안심시키는 정도로 불면증의 시작을 가볍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반복적으로 잠들기 힘들어 한다거나 자다가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면서 자꾸 이제 깨서 찾아온다거나 아니면 잠들지 못해서 계속 이렇게 뒤척거리는 그런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부모님들의 정상적인 수면 생활을 방해하기도 하고요. 본인들이 이제 정상적인 하루 일과를 소화해내지 못하기 시작하면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이제 어른들처럼 수면제나 신경안정제를 먹는다는 게 조금 꺼림직하죠. 왜냐하면 두뇌 발달이 한창 진행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신경정신과 약들을 복용한다라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또 불면증을 그냥 방치하기에는 아이의 건강에 미치는 안 좋은 영향, 해가 아주 많죠. 우선적으로 성장 발달이 늦어질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집중력이라든지 기억력, 이런 학습 능력의 저하, 이런 두뇌 발달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성격 형성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긴장과 예민함이 커지면서 스트레스에 극도로 예민해질 수도 있고요. 그런 이제 심리적인 압박감을 풀기 위해서 폭식이라든지 야식이라든지 이렇게 먹는 걸로 그걸 풀게 되면 소화 비만이라든지 소화 당뇨의 위험성도 커지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섭식장애로 이어지게 되면 밥을 안 먹어버리는 거죠. 식욕이 없다고. 그러면 저체중이라든지 체력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소아청소년의 어떤 불면증의 경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잠을 못 잘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아주 많은 이유들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심장이 약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선천적으로 혹은 후천적으로 담력이 약해지면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소화장애라든지 오래된 책기, 그리고 식적 같은 음식이 소화되지 못하고 쌓여있는 그런 식적, 이런 것들도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알러지 질환과 같은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담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담음도 불면증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잦은 감기로 인해서 체력이 많이 약해져 있다거나 호흡기가 많이 약해져 있다거나 체온이 많이 올라가 있는 체온의 상승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변비도 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격한 호르몬의 변화, 특히 이제 성호르몬, 사춘기가 오면서 성호르몬의 분비가 급격하게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기타 그 외 다른 호르몬의 변화로 인한 오장육부의 조화로운 상태가 깨지는 거죠. 그로 인해서 또 불면증이 올 수도 있고요. 심한 스트레스라든지 과로로 인해서 교감신경이 항진된 상태가 되면서 나타나는 불면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경정신과 약은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수면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음식이라든지 차 같은 걸, 영양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드시게 되는데 근데 그걸 먹어도 별로 불면증이 좋아지지가 않는다. 수면 상태가 호전이 되지 못하는 이유도요. 이렇게 말씀드린 다양한 원인들을 찍어서 하나하나씩 풀어주질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원인들로 인해서 체내 균형이 깨지게 되면요. 그걸로 인해서 불면증이 시작되고요. 그 균형이 다시 바로 잡힐 때까지, 그러니까 깨진 균형이 다시 바로 잡힐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불면증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불면증은 다시 그 불균형을 계속 심화시키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요.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조금 치명적일 수 있는 그런 몸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처럼 4주 이상 만성불면증이 되었을 때 치료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소아청소년 불면증의 경우에는 증상이 1, 2주 정도만 돼도요. 빨리 바로 잡아주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워낙 그 변화가 빠르고,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은 방향이 잘못 설정된 상태로 쭉 나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몸과 마음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단순히 신경안정제라든지 수면제를 먹는 개념의 치료보다는요, 한의학적 진료를 통해서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선천적인, 후천적인 불균형의 원인을 찾아내서 부족한 건 채워주고 넘치는 건 살짝 줄여줌으로써 원래의 균형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하는 것이 소아청소년 불면증의 치료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청소년의 불면증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치자라든지 석고, 죽여 이런 차가운 성질을 가진 약으로 항진된 몸의 상태를 약간 안정시켜주면서 컴다운 시켜주면서 약간 좀 식혀준다라는 개념이 맞겠죠. 두 번째로 용환육이라든지 대추, 교이처럼 단맛이 나는 약재로 피로를 좀 풀어주면서도 단맛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그런 안정감을 찾아갈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호, 백복령 같은 이런 약으로 좀 날카로워지는 성격, 그리고 좀 긴장감이 올라가 있는 걸 좀 누그러뜨려 풀어주는 그런 약도 필요하고요. 반하라든지 신곡이라든지 곰포, 백작약 등을 활용해서 체내에 쌓여있는 이 독소랑 담음을 풀어주는 방법도 좀 병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요즘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기 때문에 몸에 찌꺼기가 많이 쌓이는 음식을 많이 먹게 되고, 그로 인해서 체내에 독소가 많이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른들 수준으로 독소가 쌓여 있어요. 이거는 좀 풀어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주 심한 경우라고 한다면 약간의 설사를 통해서 조금 그런 독소를 배출시키는 적극적인 방법을 활용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소아청소년의 불면증 치료는 억지로 잠을 재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몸을 정상적인 방향으로 바로 잡아주기만 해도 이내 호전 반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내일 하자, 모레 하자, 차일피일 자꾸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한의학적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